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구글이 디지털 인권단체에 의해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구글 크롬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판매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인권단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은 구글이 학교에서 구글 크롬북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수집하고 광고 판매에 사용하는 등 학생 개인정보 보호 서약을 위반했다며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의 교육용 프로그램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도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일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킨더가든과 초중 고등학교의 절반 이상은 구글이 제작한 태블릿이나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롬북에서 자동 실행되는 동기화 기능으로 학생들의 웹 검색 기록과 비밀번호 등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웹브라우저나 지도, 뉴스 검색과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고 때로는 이것을 광고 판매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글은 일각에서 학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는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개인정보 보호 서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연말연시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진행됩니다. 뉴욕시경은 연말을 맞아 뉴욕시 전역의 일반 도로와 하이웨이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맨해튼과 퀸즈 플러싱의 한인 유흥업소 일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경찰도 31일 심야와 다음 날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병력을 보강하고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도 이 기간 하이웨이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불법 운전자 색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상자를 명확하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재외국민과 거주 불명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자격 단위인 개별 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급여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재외국민이나 거주 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양도나 처분 재산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내년 노동허가 I-140의 수혜자가 15만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 자격이 되는 취업이민 대기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만으로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15만 5,067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는 I-140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등 동반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허용안의 수혜자 17만 9천 명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추산치는
미취업비 등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보다는 I-140 승인 후 노동허가증을 받게 될 취업이민 대기자만을 추산한 것이어서 실제 신청 자격을 갖게 될 취업이민 대기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승인한 I-140 노동허가증 규칙 개정안은 I-140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 가운데 영주권 문허 우선 일자로 인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노동허가증을 사전에 발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우선 일자와 영주권 문허 우선 일자의 시간 차이가 1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 이민자 공식 추산치는 약 1,100만여 명인데요.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로 1,100만 명 정도라는 연방정부의 추산치가 공식 통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이민수요관 단속국의 세라 셀다나 국장은 지난 2일 연방의회에 출석해 실제 불체자 인구 규모는 약 1,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간 연방정부가 내놓았던 공식 추산치보다 약 400만 명이 더 많은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민정책 수립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시그널은 연방정부나 정책기관들조차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 규모는 1,500만 명을 넘어 2천만 명에 달할 가능성조차 있다며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소위 오버스테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도 정확한 불체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규정 위반 티켓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올해 발부된 티켓은 8만 장이 넘었는데 지난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뉴저지에서는 자동차 앞 번호판 부착 위반으로 85,867장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87,195장의 티켓이 발부되면서 최근 5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이 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해 발부된 티켓 가운데 72,188장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위반이 인정된 운전자에게는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 차량국은 번호판을 항상 선명한 상태로 유지하고 야간에도 50피트 이상 거리에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번호판에 숫자나 글자가 가려져 있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뒷번호판도 딜러샵의 광고 문구 등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현재 뉴저지주를 포함해 전국 31개 주에서는 자동차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자동차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0의 벌금과 함께 $93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가 추억 속으로 사라지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공중전화 부스가 최첨단 인터넷 설비로 다시 태어납니다. 24시간 무료 전화가 가능하고 초고속 와이파이도 제공됩니다. 최초의 뉴욕시 전역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링크 NYC의 개발 운영을 맡은 CD 브릿지는 28일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 인근에서 5개 보로에 설치될 10,000개의 키오스크 가운데 첫 키오스크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이곳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7월 중순까지는 500개 지역에서 추가 설치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거의 무용지물격인 7,500여 대의 공중전화 부스를 첨단 인터넷 설비로 교체하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현재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보다 100배 이상, 평균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보다는 20배 이상 빠른 광대역 고속 인터넷 접속을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D 브릿지에 따르면 키오스크 주변 최장 150피트 이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 키오스크에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통해 미국 전역에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시정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광고 수입으로 링크 NYC 시설 투자와 운영 비용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 숫자는 약 4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혼모 출산이나 10대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미 국립건강통계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총 398만 8,076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가운데 32.2%는 제왕절개를 통해 출생했고 8%는 5파운드 미만의 미숙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신생아 1,000명 가운데 33.9명은 쌍둥이로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 출산율은 신생아 1,000명당 24.2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9% 하락했고 지난 1991년과 비교하면 64%나 하락했습니다. 미혼녀 출산율도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5에서 44세 산모의 출산율은 높아진 반면 10에서 14세, 45에서 49세 산모의 출산율은 하락했습니다. 50세 이상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LA시에서는 역사상 첫 한인 시의원이 탄생하면서 한인들의 위상도 덩달아 더 높아졌습니다. 올 한 해 한인사회 정치를 뒤돌아보고 내년도 한인 정치를 전망해봤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LA시 선거가 있던 지난 5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던 LA 4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데빌 류 후보가 11,200표를 얻으며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취임 이후 류 시의원의 행보는 그야말로 화제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린 정치를 외치며 시의원 판공비 등 임의지원금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커뮤니티 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본인들한테 이거 결정하는 걸 같이 결정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다 보여주고 지금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베이식스를 끝난 다음에 두 가지 큰 거 일하고 싶은 거는 homeless issue, 그 다음에 jobs development. 한편 가주 29지구 상원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은 이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민주당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29지구는 오렌지 카운티 중에서도 다수의 한인 유권자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내년 6월에 있을 예비선거에 한인들의 한 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전 시장은 당선 시 정부 고위 임명직에 한인을 적극 등용한다고 밝혀 한인 사회 영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상원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거버너가 주지사가 임명을 했을 때 그 임명을 인준을 하는 역할을 주 상원에서 다 합니다. 상원 의원으로서 당선이 된다면은 그 점, 특히 우리 한인들 공직에 등용하는 일을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고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전 시장과 더불어 최석호 얼바인 시장은 가주 하원 68지구에 또 지난해 당선된 영킴 가주 65지구 하원의원은 재선에 도전합니다. 북가주에서는 제인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 가주 11지구 상원의원 후보 출마를 선언해 내년도 역시 한인 정치력 신장에 커다란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IS가 아시아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훈련소라는 제목을 달아 지난 20일 유포한 영상입니다. 열대 밀림에서 검은 복장을 한 청년들이 장애물을 오르내리고 낮게 깔린 철조망을 보복으로 통과합니다. 사격에다 외줄타기까지 검은 복면을 쓴 것을 빼면 우리나라 신병 교육대의 유격 훈련 모습과 비슷합니다. IS는 이 영상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74살 한국인 홍모 씨를 납치해 숨지게 한 무장단체인 아부사야프의 거점 지역입니다. IS는 최근 IS 동참을 촉구하는 중국어판 홍보 영상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중국에서 분리독립을 꾀하는 위구르족 급진 이슬람교도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应该加强团结，形成合力，共同打击各种形式的恐怖主义。 IS가 위구르인들에게 손을 내밀자 중국은 물론 태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태국 방콕 에라완 사원 폭탄 테러의 용의자들이 위구르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지난주 이슬람 극단주의자 10명이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고 2주 전 호주에서도 테러 음모가 적발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폴리스 아카데미 졸업식에 1123명의 신임 경관들이 배출된 가운데 한인 경관 10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특히 다니엘 김 신임 경관은 우수 경관으로 뽑혀 드블라주어 뉴욕시장과 빌 브렌튼 NYPD 국장으로부터 뉴욕시 경찰 재단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경관은 퀸즈 베이사이드 111 경찰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NYPD 소속 한인 경관은 32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에 어제 김범신의 소장 직무대행이 소장으로 정식 임명돼 새해부터 뉴욕 가정상담소 업무를 맡게 됩니다. 윤정숙 전 소장의 뒤를 이은 김 소장은 기쁘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소중히 여겨 새로운 수장으로서 가정상담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홀푸드마켓이 미리 포장된 식품의 가격을 과다 측정한 이유로 뉴욕시 정부에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홀푸드마켓은 매년 분기별로 뉴욕시 10개 매장에서 50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감사받게 되고 매장 직원들에게도 올바르게 제품의 무게를 달아 라벨을 붙이는 법 등을 의무적으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줄리 매닌 DCA 국장은 이로써 뉴욕 시민들이 과도하게 책정된 가격의 피해 없이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큐전철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달 9일 오전 브루클린 소재 그레이브센트와 이스 16가 소재 넥로드역 큐 트레인 플랫폼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아시안 남성이 28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뒤 열차에 승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안개가 끼겠고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맑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간간히 흐린 지역도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